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전우영입니다. 2019년 12월 미국은 우주군을 창설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 감시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미국은 지금껏 수십 년간 우주 개발에 앞장서서 달 탐사를 비롯하여 정찰, 위성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왔습니다. 우주 분야의 선두주자로 여겨지는 미국이 왜 더욱 우주에 주목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극초음속 비행체 위협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2019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통해 우주에서는 넓은 면적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향상된 추적 능력을 제공하고 향후 발전된 위협들을 포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 예로서 극초음속 활강 비행체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위협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감시 체계들로는 이러한 새로운 위협을 감시하는 것이 왜 어려운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지 궤도 위성과 저궤도 위성의 운영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운영 중인 정지 궤도 위성은 총 176기로서 지구 곳곳을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저궤도 위성을 다수 운영하여 특정 지역은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은 넓은 면적을 한 번에 탐지할 수 있지만 고도가 36,000km로 매우 높아 저고도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표적에 대해서는 정밀한 정보, 고도, 속도, 좌표를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저궤도 위성은 고도가 2,000km 이하로서 보다 정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유리하지만 고속으로 기동하고 있기 때문에 탐지 가능 시간이 짧으며 위성의 재방문 주기가 위협이 노출되는 시기와 맞지 않는다면 감시가 제한됩니다. 위성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이런 제한사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관점에서 전 세계는 미국의 우주 감시 전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페이스 센서 레이어 구축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저궤도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리겠다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방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위성을 발사하는 비용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간 분야에서 위성 발사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발사 비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무게를 경량화한 소형 위성, 초소형 위성을 이용하면 하나의 발사체에 여러 개의 위성을 동시에 쏘아 올릴 수 있어서 비용도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주요 국방 관계자들은 소형 위성을 활용한 우주 감시 전략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현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인 존 하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극초음속 능력을 시험하는 것을 이미 포착했으며 전 세계적인 감시 구역을 확보하려면 급증한 숫자의 저궤도 위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용 기술을 활용하여 테스트를 실시해 봐야 합니다. 반면 전 미국 공군부 장관인 헤더 윌슨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공군에서 90일간 수행한 우주 전략 연구에서 수천 번의 워게임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군사적 분쟁 시 저궤도 위성은 위협에 취약함을 분석했습니다. 윌슨 장관은 2007년 중국이 운영이 중지된 자국의 기상 위성을 미사일로 요격한 사례를 언급하며 저궤도 위성으로 감시 자산을 모두 대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며 기존의 정지궤도 위성과 함께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 미국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인 마이클 그리핀은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으로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페이스 센서 레이어는 대략 5년 안에 운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위성 기술은 상용 시장에서 충분히 발달하여 스페이스 센서 레이어 구축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상합니다. 그리핀 차관은 위성 자산의 전력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상용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며 획득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그는 미 우주개발국이 별도의 획득 권한을 가지고
군의 우주 능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우주 감시 전략을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공 가능성입니다. 상업용 소형 위성 개발에 따른 기술 축적으로 별도의 연구개발 기간 없이 군사용 소형 위성을 이른 시일 내에 저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2월 스페이스X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발사체 2기를 지상으로 안전히 착륙시킴으로써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발사체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함으로써 인공위성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우주 인터넷 서비스로서 올해는 미 북부와 캐나다, 내년에는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6월 13일 기준으로 540개 위성을 이미 발사하였으며 1차적으로 1만 2천 기를 궤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 효율성입니다. 2019년 10월 미 미사일 방어국은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 추적을 위한 HBTSS 프로그램을 4개 업체와 각각 약 2천만 달러에 계약하여 진행 중입니다. 올해 10월이 되면 시제품을 결과물로 제출하게 됩니다. 초기 연구이긴 하지만 상용 기술을 차용하여 미사일 탐지에 특화된 국방 분야 기술 개발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민간 부문에서는 소형, 저궤도 위성에 관한 기술이 나날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국방 부문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향후 우주 감시 전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우주 감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의 위협에 대비함으로써 우주에서도 우리의 안보를 든든히 지켜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